자, 오늘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 음식, 죽은 음식, 여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네안데르탈인일까요? 크로마뇽인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로 내추럴 하이진, 자연 위생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한 모든 비결을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요. 산 음식, 죽은 음식. 이 책은 많은 이제 건강을 찾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회복의 길을 인도해주는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있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 특별히 이제 자연치유로 건강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건강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듯이 무병장수 식사법 811을 기억하세요. 하늘마을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제가 가끔 811을 기억하세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는데 과연 그 811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혹시? 811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모르세요? 한번 이번 시간에 811의 비결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로리 백분율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811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영양학에서 대개 여러분들이 식사하실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영양학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영양소를 꼽으라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일컬으실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로부터 칼로리를 공급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일컬어서 칼로리 영양소, 즉 칼로로 뉴트리언트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칼로리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식단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컬어 칼로리 백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80, 10, 10은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를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 대개 식사하실 때 칼로리 백분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섭취하는 칼로리를 아마 단백질 한 5, 60%, 지방질 한 20%, 탄수화물, 요새 아주 저탄고지가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고 이런 비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의식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꾸로 가네요. 여기는 보니까 저탄고지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히려 예, 고탄, 저지. 이게 맞는지 어떤 게 맞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글래스 그라함 박사는 811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식단에 있어서 탄수화물의 비율을 80%, 단백질을 10%, 지방을 10%의 칼로리 백분율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왔던 그 좋은 지방도 오히려 지나치면 유해하고 오히려 부족할 때보다 훨씬 더 해롭다고 언급합니다. 자, 영양에 대한 골디락스 접근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디락스? 웬 생소한 용어만 나오죠. 혹시 여러분 골디락스 아세요? 자,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할 때 애기 곰의 이름에서 비롯되어진 것이 바로 골디락스입니다. 자, 영국의 전라의 동화 곰 3마리에 등장하는 그 애기 곰 소녀 이름에서 유래한 용어가 바로 골디락스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빠 곰은 어떻습니까? 뚱뚱해. 지방을 많이 먹어서 뚱뚱해요. 엄마 곰은 날씬해. 영양 균형이 깨져 있어요. 애기 곰은 어떻습니까? 너무 귀여워. 적절한 양, 영양에 대한 골디락스 접근법이 의미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빠 곰처럼 아주 저탄고지로 지방이 꽉 차 있는 상태가 아니라 엄마 곰처럼 영양이 결핍된 마른 상태가 아니라 아기 곰처럼 너무 귀여운 적절한 영양의 적절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 바로 골디락스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백분율의 관점에서는 80, 10, 10%의 규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최적의 조합입니다. 최소 80%의 칼로리를 자연 탄수화물인 특별히 과일을 통째로 먹어서 섭취하는 거, 그리고 단백질은 최소 10%, 또 지방도 10%, 이런 비율이 가장 적절한 건강을 위한 최적의 조합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811은 장수 식단입니다.
무병장수 식단의 비결은 바로 칼로리 100분의 1이 8일1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일1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과일과 채소처럼 칼로리의 밀도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장수를 위한 유력한 방법임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비만을 해결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많이 먹는 걸까요? 과식하는 걸까요? 소식하는 걸까요? 소식이겠죠. 자, 과식은 한자로, 암은요,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다시 말하면 과식하고 간식하고 늦은 저녁 식사, 불규칙한 식사, 부절제한 식사,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이런 음식으로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자, 이런 모든 잘못된 식사법에 의해서 병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만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수명이 짧겠죠.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 입당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인 특별히 과일과 채소, 더글래스 그레함 박사가 강조하는 산 음식, 생으로 먹어서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음식의 비율을 80%, 그리고 죽은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그러나 조리를 하거나 효소가 좀 많이 파괴되고 영양소가 파괴된 음식의 비율을 낮추라는 것이 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은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칼로리 밀도가 낮은 음식인 과일과 채소 위주로 먹으면서 몸을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이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베스킨라빈스 아십니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입니다. 존 라빈스. 그런데 베스킨라빈스의 후계자를 내팽개치고 집을 뛰쳐나오셨죠. 그래서 자연위생학을 실천하는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자, 존 라빈스의 유명한 책들이 참 많아요. 건강혁명, 백세혁명, 음식혁명. 대단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음식혁명의 저자이신 존 라빈스는 그에 져서 삶과 사랑과 장수라는 책에서 Living, Loving and Resting에서 특별히 러시아에 있는 압카시아나 또는 에콰도르에 있는 빌카반바나 또는 파키스탄에 있는 훈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장수하는 마을 하면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십니까? 바로 훈자 마을이죠. 예. 그래서 이들의 이제 장수 마을의 생활 양식과 음식 습관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으로 장수 마을 사람들은요, 요새 전 세계적인 열풍인 저탄고지, 애킨스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있어요? 고탄 저지식을 먹습니다. 거꾸로 가죠. 그래서 오늘날 왜 2명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가 암에 노출되는지를 설명하시는데 바로 저탄고지의 치명적인 위험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계적인 장수 국가들의 생활 양식과 음식 습관을 봤더니 압카시아나 빌카반바나 훈자에서는 탄수화물의 칼로리 100분율을 보니까 아카시아는 몇 프로예요? 여기 보니까 69%, 빌카반바 74%, 훈자 73%. 자, 공통점을 보니까 탄수화물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70에서 80% 비율이 되죠. 자, 지방의 비율을 보니까 18%, 빌카반바는 15%, 훈자는 17%. 대략 몇 프로가 됩니까? 지방의 비율이 대개 한 10% 정도. 단백질 칼로리의 100분율을 보니까 아카시아가 13%, 빌카반바 11%, 훈자 10%. 대략 몇 프로입니까? 10% 정도입니까? 자, 탄수화물의 비율이 70%에서 80%, 지방의 비율이 10% 정도, 단백질의 비율은 10% 정도. 전반적으로 1일 칼로리가 1800, 빌카반바 1700, 훈자 1800. 자, 여기 보세요. 식물성 식품의 비율이 아카시아는 몇 프로? 90%. 빌카반바 몇 프로? 99%. 훈자 몇 프로? 99%. 세계적인 장수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식물성 식품의 비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품의 비율을 보니까 아카시아는 10%, 빌카반바 1%, 훈자 1%입니다. 저탄고지식입니까? 고탄저지식입니까? 예. 세계적인 장수 국가의 이 칼로리 100분율을 좀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소금 섭취는 아주 낮고요. 설탕 섭취는 제로입니다. 그죠? 가공식품과 정제식품은 제로입니다.
비만율도 따라서 제로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합니다. 장수국가, 무병장수하는 데는 저탄고 지식이 오를까요? 고탄 저지식이 오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80, 10, 10으로 설계되고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마다 신체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도 다르지 않나요? 특별히 한방에서 얘기하는 사상체질, 팔상체질, 최근 28체질까지 있는데 나는 음양인이고 소양인이고 뭐 소음인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영양소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이제 한방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간과 유사한 모든 영장류, 특별히 고릴라, 오랑우탄, 침팬지, 보노보 등들은 특별히 질병이 거의 없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일과 채소 위주의 저지방 식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로리 배분율은 8일 1에 매우 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달에도 오셨던 여사님 가운데 저는 과일을 평생 못 먹어요. 과일이 안 맞아요. 또 저는 태생적으로 채소를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못 먹어요. 익힌 거 아니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실 이런 모든 언급은 습관의 결과이자 세뇌된 편견일 뿐입니다. 인간이 먹는 모든 음식은 계절이나 지역이나 개인적인 선호도 등에 따라 다를 뿐이지 생리학적인 요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별로 총 칼로리 수치는 성별이나 체구나 나이나 활동량,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방 대비 탄수화물의 비율은 비교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몇 주로요? 8일 1을 기억하세요. 자, 여기 누군지 아세요? 조금 연로하셨지만 아주 세계적인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혹시 아세요? 바로 콜린 캠벨 교수님이십니다. 영양학의 거장인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교수님은 최고 영양학자들과 콜린 캠벨 교수를 비롯한 많은 최고 영양의학자들은 인간을 위한 가장 건강한 칼로리 배분율의 비율을 일컬어 8일 1 모델을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탄고지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저탄고지 때문에 오늘 댓글에 올라온 댓글을 한번 봤더니 제가 이 애킨스 다이어트, 특별히 그 저탄고지의 대표적인 식단인 애킨스 다이어트를 2년 동안 실천하시면서 온몸이 종합병원이 됐다고 이제 쭉 이렇게 댓글을 길게 써놓으신 댓글을 좀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댓글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으로 계속 골골하고 고생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8일 1 모델이 건강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나 운동 선수들이 기록을 최고로 갱신하기 위해서 가장 건강한 칼로리 배분율을 실천하고 있는데 바로 8일 1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의 비율이 왜 건강한지 마지막 언급을 좀 볼까요? 자, 탄수화물 80%의 비율.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헷갈려 하시냐면요. 탄수화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곡식, 또 빵? 예, 차라리 이렇게 천연 탄수화물인, 복합 탄수화물인 뭐 감자, 고구마, 곡식을 떠오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탄수화물 하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정제 탄수화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 피자. 한국 사람들이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할 때 탄수화물을 기억하실 때는, 연상하실 때는 대개 피자나 요런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탄수화물은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곡식, 뭐 감자, 고구마, 뭐 볶은 곡식, 이런 복합 탄수화물도 포함되어 있는 진짜 탄수화물을 언급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하면 연상하시는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8.11 강의가 나가고 나면 항상 많은 분들이 아니 밀가루 음식을 먹고 다들 병이 드는데 이 탄수화물의 80%를 먹는다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진짜 천연 탄수화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럴 때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각종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냐면 섭식 장애라든가 극식만 허기짐 증세라든가 또는 무기력감, 그리고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죠. 게다가 지방의 과다 섭취와 관련된 모든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천연 탄수화물은 80%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칼로리 배분율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일 칼로리 중에 단백질이 제공하는 열량의 10% 이상이 되면, 자, 여러분들은 되게 단백질 10% 하면 헉 하십니다. 아니, 체력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단백질이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 회장님 사모님이 아니 헉 단백질이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요? 단백질이 모자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힘을 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일 칼로리 중에 단백질이 제공하는 열량의 10% 이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단백질이 10% 이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산성인 독혈증, 여러분들 오셔서 다 혈액 검사해 보니까 어때요? 이 검사해 보니까 다들 pH가 극산성으로 새빨간 쪽으로 다들 가 있으시죠. 그게 단백질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단백질 10% 이상 될 때 오는 증세가 뭐냐면 온몸이 산성 독혈증으로 pH가 극산성으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단백질이 모자라서 골다공증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단백질이 과잉이라서 골다공증의 전조 증세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에 구멍이 생기고 오스테오폴로시스, 오스테오말라시스, 본 네크로시스 같은 뼈에 구멍이 송송송송 생겨서 뼈가 잘 부러지고 뼈가 약화되는 골연화증, 골조송증, 골다공증, 이게 알고 봤더니 단백질이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칼슘과 인산의 비율이 맞지 않아서 칼슘이 쑥쑥쑥쑥 빠져나가서 여러분들 오시니까 거의 한 분도 빼지 않고 몸에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세요. 칼슘이 보유가 안 돼요. 가장 큰 원인이 뭐 때문이다? 단백질 10% 이상 단백질 과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병이 오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석증, 묘석증 또는 뭐 신장의 통풍, 이런 신장병, 이 모든 질병의 신장질환의 원인도 단백질의 과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콜린 캠벨 교수님이 또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한국판 번역,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영양의학자들이 이 단백질 과잉으로 오는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이 쑤시고 관절염, 류마티즘, 뼈의 골밀도가 낮은 이유, 오스테오칼신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 그런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단백질 과잉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면역 기능이 약화가 되고, 또 여기 보시니까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뭐더라? 콜린 캠벨 교수님의 더 차이나 스터디에서 언급하고 있는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보니까 바로 IGF-1,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그 단백질이 뭐였어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 다시 말하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라는 특정 단백질이 암을 유발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돼지고기, 삼겹살, 우유, 고기, 생선,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바로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하루 칼로리 10% 이상을 지방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여러분 콜텍 에세스틴 박사님,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가 이 바이패스나 많은 심혈관 말기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을 뭘로 고치냐면 수술을 해서 계속 고쳐놨는데, 스텐트 바이패스를 아무래도 여기 지금 스텐트 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심혈관 질환이 막히고 뇌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오고 중풍이 오고 모야가 오고, 이런 분들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거나 심장 우회로 수술을 아무리 해마다 실시해도 계속 혈관이 막히고 계속 관상동맥질환으로 말기 터미널 환자들이 되는 사람들을 이 콜텍 에세스틴 박사님이 뭘로 고쳤냐면, 이분의 유명한 책 이름이 바로 지방이 범인이다 입니다. 이분이 뭘로 고쳤냐면, 수술을 해서 계속 고쳐도 해도 계속 재발되고, 그런데 이분이 영양의학에 눈 뜨시면서
뭘로 고치셨는 줄 아세요? 원 다이어트. 환자들의 식단에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의 식단에서 뭘 제거했냐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거했더니 원 다이어트, 채식 요리로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책이 바로 지방의 법인이라는 책에 보면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에게 식단의 변화를 줘봤더니 이 혈관이 꽉 막혀 있는 게 마치 식물성 트랩통처럼 트랩통을 집어넣은 것처럼 혈관이 뻥 뚫린 그런 그 엑스레이 사진들을 다 비교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친 그 사례들이 그 책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콜트엘 에셀스틴 박사님의 지방이 범인이라는 책을 좀 사서 보시면 내가 왜 암에 걸렸고, 내가 왜 심장 질환에 걸려 있고, 내가 왜 스텐트를 했고, 내가 왜 바이패스를 했고, 왜 내가 중풍에 걸렸고,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루 칼로리 10% 이상을 지방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병의 원인이 많은 분들이 설탕이나 과일이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예, 그 입구를 뭐가 막고 있어요? 지방이 기름이 덕지덕지 막고 있어서 띵동 띵동 초인종 리셉터가 누르면 이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속으로 띵동 띵동 못하고 초인종 옆에 기름, 삼겹살 기름, 돼지 기름, 라드 기름, 기름이 덕지덕지 다 껴갖고 아무리 띵동띵동 초인종을 눌러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띵동띵동 눌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세포 속에 있는 그 지방을 다 제거하고 식물성 수세미로 다 빼냈더니 그제서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도 보니까 뭐가 범인이었어요? 과일이 범인이었어요? 과당이 범인이었어요? 설탕당이 범인이었어요? 지방이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심혈관 질환, 뇌졸중, 뇌경색, 암, 많은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지방을 10% 이상 섭취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중국 분들은 제가 중국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중국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한 6, 7년 선교 때문에 나가 있을 때 깜짝 놀라는 사실이 뭐냐면 슈퍼에 갔는데 한국 분들은 요만한 180, 200ml 정도의 기름을 쓰죠. 그러면 한 석 달, 넉 달 아마 기름을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중국에 가니까 기름통이 이만해요. 정말 이만합니다. 이만한 기름통을 한 달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띠샨시엔 같은 거 땅에서 나는 3가지 그런 거 요리할 때 너무 고소하고 맛있는데 기름 범벅이죠. 기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을 그나마 유지하시는 걸 보니까 이 차를 많이 마셔요. 그죠? 무슨 차죠? 보이차나 뭐 녹차나 이 카페인이 있는 그런 차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많이 걷더라고요. 제가 요지 짜이나 우체국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조금만 가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조금만 가면 된다 하면 보통 한 10분? 길어야 20분 정도면 조금 가는 거겠죠? 근데 조금 가는 게 보니까 1시간 이상 가더라고요. 1시간 이상을 같이 걸어갔어요. 조금 가는 게. 그래서 이게 11번이 튼튼하게 11번 버스가 튼튼하게 조금 걸어갔어요. 1시간 이상. 그렇게 많이 걷고 또 차를 많이 마셔서 아마 그 지방을 분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방을 분해하려면 도마도이 히포습을 좀 드시면 도마도의 레시틴 성분이 끓이면 끓일수록 리코핀 상승 효과가 올라가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리고 암덩어리를 분해할 수 있는 이 도마도 숲을 좀 자주 드시면 지방이 많이 분해가 되겠죠. 콩이나 이런 것들 드시면. 그래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지방으로 공급받으면 모든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은 60에서 80%, 천연 탄수화물이 60%, 과일과 채소가 60%,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볶음곡식, 밥, 국수, 빵 이런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돼서 탄수화물 비율은 80% 정도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비율은 10% 정도를 맞추시고 지방의 비율을 대신 동물성 지방 대신에 어떤 지방 드시면 되겠어요? 필수 아미노산 여러분들 와보니까 이 뭐 중성지방 수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뭐 흰쌀에 흰밀가루 이런 거 많이 드셔서 정제기름 많이 드셔서 대신 필수 지방산은 너무나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드시다 보면 영양 레벨이 맞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병이 드는 원인은 뭐냐면 탄수화물의 비율은 너무 적고
너무 많은 지방, 너무 많은 단백질, 이것이 여러분의 질병을 유발한 원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칼로리 백분율 8일 1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매달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이걸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율을 모르시고 자꾸 아직도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반찬 뭐 단백질, 계란 뭐 이런 거 꼭 드셔야 되는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네? 이건 뭐 단백질하고 지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시죠? 대신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인 아마씨, 들깨, 어제 아마씨 올라간 거 보셨죠? 아마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예. 아마씨를 식사 때마다 꼭 황단백질과 같이 드시면 염증 수치가 팍팍팍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필수 지방산이죠. 그래서 채식 먹고 여러분들이 빼빼빼빼 꼬이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거듭 강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이란 뭐냐면 가공되고 열 처리된 국수, 라면, 빵 이런 가짜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의 비율을 80% 드시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에서 가져온 뭐가? 효소가 그대로, 엔자임이 그대로 살아있는, 과일 속에 살아있는 효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줄. 여러분 생으로 먹어서 맛있는 것이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더글래스 그레이엄 박사가 이야기하는 산 음식은 그렇다고 생식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생아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신생아에게 여기 금세 잡은 고기 덩어리 한 덩어리하고 사과나 과일을 이렇게 한 덩어리 놨더니 신생아가 엉금엉금 기어서 뭘 집으러 갈까요? 뭘 먹으러 갈까요? 살아있는 음식을 집으러 갑니다. 그죠? 여러분 아프면 죽은 음식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산 음식이 생각나죠. 그래서 영양소가 살아있는 음식, 진짜 탄수화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 80%, 지방 10%, 단백질 10%의 비율에서 여기서 언급하는 탄수화물 80%는 뭐 밀가루 음식인 피자,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탄수화물을 의미합니까? 가짜 탄수화물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진짜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를 포함해서 또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 쌀 또는 뭐가 있을까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 옥수수, 예,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해서 80%를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일과 채소와 같은 진짜 탄수화물의 비율을 조금 높이시고 복합 탄수화물의 비율을 포함해서 80%를 하시고 단백질 10%, 지방 10%.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식단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